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은 레바논 여권입니다. 레바논에서 여권을 만들려면 무려 하나 약 38만원을 지불해야 하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일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권은 마다가스카르 여권이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여권은 아르메니아 여권이며 발급 비용은 단돈 2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떨어지는 여권은 아프리카의 말라위 여권입니다. 말라위의 여권 발급 비용은 한화 약 13만원인데 만약 국가 평균 임금을 받는 말라위 국민들이 여권을 발급받으려 한다면 최소 983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전세계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 여권 파워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19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3위는 바로 대한민국과 독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과 독일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2월에 처음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보관 중인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의 여권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이흥종 대위의 여권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권은 무엇일까? 여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느헤미야 서입니다. 이 경전에는 페르시아의 아르타세르세스 1세 왕이 느헤미야가 유대로 가는 길까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장 오래된 여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권에는 사진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스파이가 가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후 여권의 사진이 도입되었죠. 그러나 여권 사진이 도입된 초기에는 지금처럼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가족 사진에 당사자만 나와 있다면 여권 사진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영국 여왕은 여권이 없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모든 여권이 여왕의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영국의 여권은 여왕 본인이 발행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굳이 여왕 자신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외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외에 출국할 일이 있으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핀란드 여권이나 슬로베니아 여권 소지자라면 공항에서 심심할 때 스마트폰 없이도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여권 안에는 조금씩 다른 그림들이 있어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플립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위조하기 가장 힘든 여권은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 여권입니다. 니카라과 여권은 홀로그램과 워터마크를 포함해 89개나 되는 각종 위조 방지 장치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통가정부는 통가여권을 외국인에게 하나당 약 2,300만원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통가정부가 자신들의 여권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이유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통가정부는 약 7,000여 개가 넘는 통가여권을 외국인들에게 팔아치웠으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자그마치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통가는 태평양상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세계 여권 파워 순위 3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여권은 어떠할까? 북한 여권은 우리나라보다 152개국 적은 39개국만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세계 여권 파워 순위 108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권이 세계 여권 파워 순위 꼴찌는 아닙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 꼴찌는 바로 116위의 아프가니스탄 여권이며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겨우 26개국 뿐이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엄연히 나라이기 때문에 여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바티칸 시국에는 현재 약 800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바티칸 시국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죠. 참고로 바티칸 시국의 1호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캐나다 여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여권에는 각 장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이 이미지를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으로 비추면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숨겨진 이미지가 또 보여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르웨이 여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속지를 자외선 조명으로 비추면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오로라가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내죠. 우리나라의 새로운 여권 또한 속지에 각 시대별 대표적 유물을 배치해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을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여권 속지를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하는 이유가 단지 미학적 측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위조가 쉽지 않다는 실용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 것이었죠.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여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3세기 사람으로 미라가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여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1974년 람세스 2세의 미라가 훼손되어 보존을 위해 프랑스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법상 신원이 확실한 시체만 수송이 가능했기에 하는 수 없이 이집트 정부는 람세스 2세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람세스 2세는 여권을 소유한 최고령자가 되었으며 출생이 무려 기원전 1303년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은 고고학 사이트인 헤리테이지 데일리에서 예시로 만든 사진이며 실제 람세스 2세의 여권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